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이입니다. 저는 지금 BMW G4 M40i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 차 정말 타보고 싶었던 차입니다. 과연 어떨지 너무나 제 개인적으로도 궁금했었는데, 저처럼 이 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로망을 갖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담게 되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정보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BMW G4 사실 1세대 모델부터 전 세계적으로 워낙에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인승 로드스터, 그리고 멋진 디자인, BMW가 자랑하는 핸들링과 가속 성능,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라도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G4 한번 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1세대 모델부터 정말 이 상어 같은 모습의 디자인이 모두를 놀라게 했었고, 그리고 2세대는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차량이죠. 전 세계적으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판매되면서 로드스터 치고는 진짜 높은 인기를 자랑했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세대에 와서 이 차가 이제 좀 완성형에 이르렀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은 외관 디자인 보시면 BMW 중에서는 굉장히 변칙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헤드램프의 형태나 또는 키드니 그릴의 형태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MW의 모습과는 약간 달라서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저거는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내 취향이 아닌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던 모습과는 좀 변화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낯설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이 차를 보고 있으면 전체적인 이 실루엣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납작하고 넓고, 그리고 쓸데없이 길지 않고 군더더기 없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제대로 한 근육질의 그런 운동선수를 보는 느낌이기 때문에 외관 디자인은 이 실루엣이 스포티한 인상을 주고 있어서 실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색하거나 낯설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물론 헤드램프의 형태나 그릴의 형태가 여러분의 취향과 맞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이 차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롱노즈라고 부르는 코가 앞에 길게 뻗어 있는 보닛 디자인을 보고 있으면 우리도 저런 차 한 번쯤은 타봐야지, 저게 스포츠카지, 저게 로드스터지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공식 같은 디자인이 되거든요. 앞이 길게 쭉 뻗어 있고 뒤는 최대한 짧고 차체는 넓고, 그리고 오픈했을 때의 자세가 진짜 멋있는 차, 이게 바로 이 G4를 표현하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뷰는 휠베이스 사이에 탑승석을 2개 넣어놨고요. 이 휠베이스에 휠이 가득 들어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차체이기 때문에 바퀴나 여러가지 요소들이 더 돋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리어 디자인은 우리가 생각하던 G4의 모습 그대로 잘 이어 내려받아온 모습입니다. 2세대 모델 대비 최신 BMW의 테일램프 라인을 따르면서 기존의 아이덴티티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유독 앞모습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갈리지만 뒷모습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거리가 없는 게 이 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디자인 비율이 정말 예뻐요. 특히나 실제로 이 물리적으로도 무게 배분을 앞뒤 5대5로 완성을 했고요. 또 최적의 핸들링을 위해서 BMW가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공학적으로 볼 때나 이 미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나 형태 자체는 진짜 아름다운 차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200리터대의 적재 공간을 갖고 있어서 사실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근데 골프백을 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오너분들이 이 차를 타고 라운딩을 가는 인증샷을 올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스키스루 기능이 있어요. 이 실내로 트렁크를 연결시킬 수 있는 도어 오픈 기능이 있어서 그걸 이용을 하면 드라이버나 우드 같은 것도 싣고 다닐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골프 치는 분들은 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도어를 열고 실내로 들어오시면 인테리어 자체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타고 있는 BMW의 구성 중에서 조금 더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느낌이고요. 10.25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 그리고 10.25인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아이드라이브가 들어가고요. 공조장치 컨트롤러는 하단에 따로 버튼이 배치되어 있고, 또 오디오 관련한 볼륨이나 여러가지 기능들도 물리 버튼으로 배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변속 레버, 시프트 바이 와이어 타입의 변속 레버와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가 있고요. 그리고 주차 센서 관련 버튼이라던가 시동 버튼, 주행 모드 변경 버튼, 오토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탑 오픈 기능까지 모두 다 관련 버튼들이 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두툼하고 그립이 좋은 그런 구성이죠. 사실 이 차는 경량급 로드스터이기 때문에 뭔가 편의사양이나 옵션에서 특별하게 강조할 만한 부분이 있진 않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지원을 하지만 그 또한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은 빠져있는 차선 이탈 경고 기능만 들어있고요.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있네요. M40i 차량이기 때문에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있는 건 이 차에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트는 아이보리 컬러의 시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탑을 열고 뜨거운 직사광선을 맞으면서도 달려야 하기 때문에 소재 자체는 좀 더 튼튼하게 구성을 하는 데에 집중한 모습입니다. 또한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있고요. 무선 충전 기능이 마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실내는 의외로 방음 성능이 좋아요. 안에서 탑을 닫고 다닐 때면 외부의 소음이 실내로 별로 유입되지가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소프트 탑이긴 해도 여러 겹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의 소음을 좀 차단할 수도 있고 또 직사광선이나 열로부터도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 탑 오픈은 진짜 빨리 됩니다. 신호대기 중에도 바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20초 내로 작동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로드스터를 타는 매력이죠. 컨버터블을 타거나 또는 하드탑을 타면 이 탑이 작동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실 좀 주행 중에 또는 신호대기 중에 열기는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호대기 중에도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오픈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 차의 또 하나의 매력이 되겠네요. 그리고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지포 M40i 모델이고요. M의 기운을 이어받은 나름 그래도 고성능 모델입니다. 지포 중에서는 가장 고성능 라인이고 직렬 6기통 3000cc급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요. 최고 출력이 387마력, 최대 토크는 51kg/ms, 그리고 제로백 성능이 4.1초가 나옵니다. 진짜 가속 성능 하나는 일품이에요. 사실 이 엔진은 BMW 내에 여러 차종에 쓰이고 있죠. M40i가 붙어있는 라인업이 꽤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여러 차종에 쓰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차체를 갖고 있는 모델이 바로 지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작은 차체를 가졌단 말인즉 가장 재밌게 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작은 차체에 고성능의 엔진을 넣어놨기 때문에 진짜 펀치력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고요. 제로백 성능도 4.1초라고 하면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슈퍼카에서나 볼 수 있었던 숫자들이기 때문에 이 차를 타고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힘이 부족하다, 뭔가 더 달려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실 분은 진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타고 다녀보니까 너무 잘 나가고 진짜 총알처럼 날아다니거든요. 때문에 컨트롤을 조심하셔야 되지 오히려 이 차가 안 나가서 문제다, 힘이 부족하다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일상주행에서 이렇게 컴포트 모드를 놓고 타고 있으면 약간 과장해서 그냥 평범한 3시리즈 타는 느낌이 듭니다. 부드럽고요, 조용하고 별로 피곤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편안하게만 타고 다닌다면 딱히 걱정할 포인트가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편안하게 타고 다니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 이 차는 자꾸 스포츠 모드 누르고 변속 레버 S 모드에 넣고 싶고 이런 배기음과 함께 팝 사운드, 뱅 사운드를 듣고 싶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배기 소리와 함께 터져나오는 뱅 사운드가 진짜 매력적이에요. 때문에 이 차를 타고서 그냥 편안하게 데일리카로 다니신다? 그거 안 되던데? 그거 못하겠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바로 스포츠 모드에 놓고 계속 달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컴포트 모드에만 놓고 타신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M40i를 타는 이유가 없어지죠. 20i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M40i라면 약간의 달리는 맛을 느끼면서 언제 어디서나 이 즐거움을 경험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딜레마가 되더라고요. 네, 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됩니다. ZF-의 8단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되는데 두말하면 잔소리죠. BMW의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다는 건 여느 차에 있는 그 미션들과는
아예 격이 다릅니다. 진짜 완벽한 변속감과 빠른 타이밍, 또 뛰어난 주행 성능을 이끌어내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완벽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지 못해서 아쉬운데 엔진 소리가 진짜 좋아요. 이게 조금만 들려드리면 지금 순식간에 가속이 되는 걸 보셨을 텐데, 이렇게 가속을 해나갈 때에 곱게 갈려있는 직렬 6기통에서 나에는 이 사운드가 여러분들의 아드레날린을 진짜 계속 분출시키게 될 겁니다. 이 소리 너무 좋고요. 사실 이 차는 팝콘 배기 뭐 이런 걸로 타는 차는 아니에요. 물론 소리가 나긴 하는데 그거는 그냥 4기통 엔진들에서나 느끼는 그런 요소고요. 적어도 이 6기통 가솔린 타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팝콘백이라고 부르는 팝앤뱅 사운드보다 엔진 자체가 내는 이 소리들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하체 구조는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을 쓰고 있어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 댐핑을 조절해주는 서스펜션인데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단단합니다.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노면을 최대한 읽을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나는 좀 빠르게 달리면서도 서스까지는 단단하게 하고 싶지 않아 하신다면 인디비주얼 모드에 들어가서 서스펜션만 조금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해놓고 주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다니면 일상주행에서 좀 타실만 합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생각보다 불편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주행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연비는 사실 이 차의 공인 연비는 약 10k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주행을 하는 동안 기록하고 있는 평균 연비는 11.9리터로 100km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약 8km대가 나오고 있어요. 리터당 8km대 정도를 갈 수 있는 건데 좋은 연비는 아니죠. 사실 차체도 작고 요만한 차에서 연비가 그거밖에 안 나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많이 밟고 다녔거든요. 이 엔진 소리 들으면서 달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연비를 좀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수하셔야 될 요소가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즐거움을 느끼는 거에 비해서는 연비가 꽤 좋은 편이라는 거, 요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BMW G4 M40i를 타봤습니다. 오픈을 하고 있을 때는 진짜 어떤 차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매력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가속 페달에 힘을 주고 달릴 때에는 이게 로드스터가 맞나? 진짜 그냥 본격적인 초고성능 쿠페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밸런스나 가속감이나 여러가지 균형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때문에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이 이상의 뭐 M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M2, M3, M4, M5 이런 차들이 있는데 사실 그 차들은 내가 차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차가 나를 가지고 노는 느낌을 주거든요. 출력이 너무 세서 어떻게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 충분히 운전에 대한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지 않은 분이라고 한다면 진짜 차가 나를 가지고 노는 게 될 수도 있는데, 요 M40i 라인업까지는 그래도 일반인 분들도 어렵지 않게 컨트롤하면서 즐기면서 탈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달릴 수도 있고 더 즐겁게 타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G4는 오픈 에어링의 장점까지 갖추고 있으니까요. 이 차가 여러분들께 진짜 매력적인 드림카 혹은 완벽한 세컨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 차를 데일리카로 타신다고 한다면 감수하셔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일단 실내 공간이 좁아서 수납 공간이 좀 없거든요. 지금 컵홀더 자체도 암레스트 안에 들어있을 만큼 수납 공간은 좀 아쉬움을 보여요. 차가 워낙에 작은 로드스터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살 타고 다닐 수는 있지만 그렇게 타게 되지 않는다. 자꾸 밟고 싶어지고 자꾸 달리고 싶어지니까 연비나 뭐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다 라는 점, 요거까지 고려하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를 사고 싶으셨다면 질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토플레이였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정보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